네, 계속해서 한지원 캐스터와 함께 오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두면서 주주들이 받는 배당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금융지주의 사상 최고 실적을 만들어낸 건 은행이었는데요. 은행이 금리 인상기 최대 호황을 누렸지만 이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떤 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지도 살펴봐야겠죠.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들어서 금융주 주가가 많이 오른 느낌이 드는데요. 작년 말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네, 호실적과 주주 환원 확대에 힘입어 올해 들어 은행주의 수익률이 긍정적입니다. 특히 올해 연초에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가 국내 7개 상장 은행지주 이사회에 배당 등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공개 주주 서한을 발송했죠. 이러한 요구가 알려지면서 배당 확대 기대감에 은행주들의 주가는 꾸준히 오르기도 했는데요. 실제 신한금융지주가 주는 주주 환원 확대 방침을 밝히자 다른 금융지주 투자자의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줄줄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한 건데요.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10일 기준 KB금융의 주가는 55,700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8%가량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신한금융은 16.8%, 하나금융지주는 16.2%, 마지막으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9.5%씩 각각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네, 실적이 좋았던 만큼 배당금도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하지만 배당 성향은 비슷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이자 이익 확대 효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두면서 주주들이 받는 배당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최근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예대 마진이 확대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표를 살펴보시면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배당액은 4조 416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보다 8.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썼는데요. 이렇게 배당액이 늘어나게 된 것은 순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15조 8,506억 원으로 이전 최대였던 2021년보다 약 8.9% 늘어났고요. 이 4대 금융지주에 속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이자 이익은 32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배당 성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죠.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평균 배당 성향은 25.5%로 오히려 전년인 25.7%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이 금융당국의 자본 건전성 관리 압박에 배당 성향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문제로 지적됐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펴겠다 이런 발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금융지주들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을 통해 적극적인 주주 환원 확대에 나서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금융지주들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면서 역대급 호실적에 화답하고 있는데요. 이 금리 상승으로 예대 마진이 늘어난 데 따른 이익 증대분을 주주 환원에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8일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367만 6,470주를 소각하겠다고 공시를 했고요. 소각을 위한 자기 주식 취득 예정 기간은 지난 9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KB금융도 지난 8일부터 3,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538만 5,996주를 취득해 오는 5월 7일까지 소각하겠다고 공시를 했고요. 하나금융 역시 오는 17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1,500억 원 규모의 306만 7,484주를 매입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 8일 지난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한 총 주주 환원율 30% 수준의 주주 환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배당 성향은 26%로 결정이 됐고 나머지 4%에 해당하는 자사주 매입 소각은 올해 중에 실시하겠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부정적 기류는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죠. 배당 등을 늘리기 위해 위험 가중자산 비중을 낮추면 중저신용자 신용공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작년에는 워낙 이제 금리 인상기여서 예대 마진이 좋았는데 올해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면서 이자 수익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경기 침체로 인한 어떤 연체율 상승 우려도 불거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은 호실적 그리고 양호한 건전성을 자신하지만 마냥 마음을 놓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4대 금융그룹의 은행 및 카드 연체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인데요. 먼저 은행 연체율부터 살펴보시면 지난해 2021년도에는 0.16%에서 지난해에는 0.2%로 0.04%가량 상승을 했고요. 이 서민들의 생활과 더욱 밀접한 카드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1년도에 0.8%였는데 2022년도, 즉 지난해에는 1.0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간 정부의 정책 지원에 가려졌던 연체율 상승의 검은 그림자가 하나둘씩 드러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여기에 최근 고금리 상황까지 겹쳐지면서 당분간 연체율 추이가 꺾이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금융사들의 최대 과제는 건전성 관리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정책으로 인한 연체율 착시, 그리고 이 경기 둔화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 등 우려되는 부분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지영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